안녕하세요. 네, 충분한 휴식 시간이 되셨나요? 네, 저는 이 3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승규 대표님하고 깊은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좀 이렇게 3부를 좀 많이 줄이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 2부에서 2부 끝자락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인스타 관리에 엄청 공들인 편은 아니지만 손유리님이 저희 팀도 인스타 관리에 리소스 투자하고 있는데 인스타 통계를 집계하는 서드파티 앱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인스타 앱 속 내장된 인사이트만 이용하시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22개 계정 운영하면서는 서드파티 앱이나 서비스 이용해 봤습니다. 유명한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이용해 봤는데요. 지금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 순간 기가 막히게 알고서 계속해서 뭔가 느낌적으로 이게 와요. 뭔가 알고리즘이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와요. 계속해서 그리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했다는 것도 뜨고요.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꾸준히 그냥 이거 우직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오히려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주최 측 통해서 저희는 어떻게 관리를 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처음부터 몇백 명 단위 때부터 이걸 관리를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게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고 좀 이렇게 몇만 명 되고 난 다음부터 저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물론 제가 이제 처음부터 강연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은 그것을 계속 했다면 좀 뭔가 좀 괜찮은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오민지님께서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일상적인 것도 포함인가요? 하셨는데 당연하죠. 저희가 언스쿨링 패밀리 그 일상 그 계정을 보여드렸듯이 당연히 포함입니다. 기업 인증 잘 받는 팁이나 방법? 이거는 기업 인증이요? 기업 인증을 잘 받는 팁? 이거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3부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서 지금 53분인데 우리가 25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고서 또 Q&A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일단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회사를 만드셨고 인스타그램 관리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막상 시작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네이버 밴드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네이버 밴드를 지금 일찍부터 제가 관심 있는 뉴스라든지 어떤 데이터들을 그 카테고리를 따로따로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리려고 세보니까 60개 정도 되더라고요. 일찍부터 60개를 항상 공들여서 관리한다기보다는 네이버 밴드는 어차피 비공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서 평상시에 인스타그램을 보든 뉴스를 보든 관심 있는 부분을 툭툭툭 내 밴드에다가 넣어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중에 가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봤는지 내 스스로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따로 이제 네이버 밴드 운영 어떻게 하는지도 이메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만들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이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질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동안 제가 네이버 밴드에 모아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저에 대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어느 정도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방형 SNS잖아요. 인스타그램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인친들이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소통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 이게 인스타그램 상에서 이렇게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제가 포스팅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손유리 님이 저런 내용들을 제 댓글로 못 다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누군데 그렇지? 타고 들어갔을 때 손유리 님의 계정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브랜드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는 좀 진지한 계정 운영을 할 때는 커뮤니티로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밴드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저희 계정에 굉장히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해주신 분들한테 초대를 해서 커뮤니티 밴드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맨 처음에 1부, 2부에서 보여드렸던 1부에서 말씀드렸던 중요한 어떤 컨셉, 철학,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개념 그런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계정이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름대로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계정들을 각기 플랫폼 비즈니스로 연결해 놓으려고 다 구성을 해놨어요. 아까 보셨던 언스쿨링 패밀리 같은 경우는 언스쿨링 인스쿨이라는 커뮤니티를 지금 네이버 밴드에 만든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자녀 교육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아재 같은 경우는 온라인 독서 토론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기업체랑 그 기업체 내의 사내 교육 시스템으로 이 고릴라 아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실질적인 수익 사업으로 연결되는 지금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 토론 플랫폼에 관심 가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함께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도 받고 있고요. 제가 개발한 리드밋이라는 독서법이 있는데 그거랑 심리 상담을 연결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뭐 브랜드 유니브, 미스터 디퍼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튜브로 엮어서 유튜브 방송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런 것들은 창업, 취업 관련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2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은 어떤 스타트업을 먼저 해놓고 나서 이거를 설명해주기 위해 이 스타트업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지금 창업을 시작해서 이 창업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면 그렇다면 좀 더 비율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6번째 스텝 지금 당장에 대한 홍보를 위한 포트폴리오로서 활용하는 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이 개인 계정을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 회사의 Y, 우리 회사의 철학을 보여줄지를 분명히 고민하시고 같이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간 관계상 곧바로 질의응답 Q&A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올려주신 내용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손유리님 이 내용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분들하고 연관성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확인을 해서 안성규 대표님 통해 가지고 저희의 의견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올려주시고요. 제가 강연을 하고 나면 꼭 받게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Q&A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이 관련 내용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메인 강연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게시물 개수만으로도 팔로워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저희가 22개 계정 중에 한 3개 정도는요. 게시물을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는 다른 데서 퍼와서라도 테스트를 해봤어요. 게시물을 하루에 한 10개씩 올려본 것도 있고 50개씩 올려본 것도 있고 100개씩 올려본 것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앱을 사용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개수를 올리면 올릴수록 증가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확실히 이게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이 오는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하고 지금 상관이 없을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게시물 개수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증가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팔 작업으로는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이 선팔, 엄팔, 막팔 이 부분만 갖고서 몇 시간은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저 말을 거는 경우도 있죠. 친구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경우도 있고 말을 걸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관계가 그대로 SNS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선팔 작업을 많이 하면 내가 많이 말을 건 거예요. 친구들한테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안녕 난 누구야 그러면서 말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내가 말을 많이 걸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호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말을 건 사람이 많을수록 저에게 응대하는 사람은 많겠죠. 내가 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받을 정도의 컨텐츠를 이미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나에게 먼저 팔로우를 걸고 나에게 선팔 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일단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선팔을 했습니다. 또 이것 역시도 적극적으로 선팔을 해본 계정과 그렇지 않은 계정들로 분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확실하게 다르죠. 근데 진지하게 운영하는 계정이냐 그렇지 않은 계정이냐에 따라서 그건 있어요. 선팔을 했을 때 마팔률이 진지하지 않은 계정은 마팔률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한 15% 정도?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100명을 선팔을 하면 15% 정도가 마팔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릴라제 같은 경우는 선팔을 하잖아요. 초창기에는 30% 정도가 마팔을 해줬고요.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 마팔을 해줍니다. 굉장히 이 절반 정도가 마팔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오프라인에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절반 정도가 반가워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확률이거든요. 저는 거의 준연예인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정도가 되는데 근데 참 미안한 게 이제 언팔이죠. 근데 이제 언팔 작업이 언팔 방법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많이 블로그 찾아보시면 이제 유튜브 보시면 나올 텐데요. 언팔은 보이시죠? 정렬 기준이라는 게 떠요. 정렬 기준. 이 정렬 기준이 기본이냐 또 그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 화살표 표시를 눌러보면 기본이냐 아니면 팔로우한 날짜가 최신 순위냐 오래된 순위냐 나오는데요. 그 기본으로 들어가서 자 이걸 기본이라고 치자면 기본으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여기는 좀 구분이 없는 거 보니까 기본일 것 같아요. 기본으로 들어가서 맨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밑으로 갈수록 나를 언팔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100%는 아니에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언팔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교적 위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여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한 8명 정도가 나를 아직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이고 뭐 한두 명 정도가 나를 마팔을 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구분이 가죠. 일단 언팔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들 아시죠? 이 팔로우가 7,200명인가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200 그 가까이 가면요 알고리즘이 별로 좋아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팔로우를 1,000명 정도 했다가 나를 아직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 팔로우 숫자를 줄여주고 또 다시 1000명도 늘려보고 줄여주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보는 거죠. 다시 아까 질문 목록으로 가서요. 네. 그래서 언팔 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커뮤니케이션 방법.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을 100으로 보자면 저희는 지금 계정에 따라서는 다르긴 한데 10에서 30% 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전부 다 하기보다는 당장 시점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전에 제가 팔로우에 대해서 친구를 비유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거죠. 친구를 늘리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가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만약 처음에 나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어떤 호감도가 있어서 어떤 관계가 시작됐다고 해도 결국 나와 관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매력이 지속적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가 사실 그 친구 관계가 이어지느냐 아니냐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친구 저 친구 쫓아다니는 시간에 결국 내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양질의 친구를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는 뭐 인스타그램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오프라인에서의 이 경험이 똑같다고 이 온라인과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컨설팅 할 때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만들어 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사도 아니고 저는 결국 컨설팅하는 입장이니까 그것에 필요한 셋업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가 쭉 추려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아냈어야 됐는데 그때 신촌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오래된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장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모든 노하우를 다 알려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메뉴부터 만드는 거 다 알려줄 수 있대요. 인터뷰 오래요. 영상 갖고 와서 다 찍어가래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돈통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오더를 주신 그 사장님이 사업하시는 거니까 생각을 해봤죠. 그분이 지금 현재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자세, 직원들하고의 어떤 관계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리고 그분이 뭐 평상시에 친구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얘기했던 것들 제가 종합을 해보면 그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10명 있어야 된대요. 10명 없으면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왜 10명이 있어야 됩니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그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미니멈 10명이에요. 10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1, 20억 들여가지고 오픈한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또 이 인스타그램으로 이런 계정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는 교훈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하고 정말 깊은 친구 관계, 어떤 팬덤 형성이 될 수 있는 10명이 언제 만들어지냐가 중요해요. 그 10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계정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응원하는지 그게 여러분이 정말 뭐 사업 잠깐 경험해보고 막 접을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걸 빌드업을 해나가실 거라면 처음에는 그런 10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히 그 10명도 그런 1명, 그런 2명, 그런 3명 단계별로 해서 10명까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10명이 만들어지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커뮤니케이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제 한 2시간 넘게 떠도니까 막 혀가 꼬이네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역시 결국 이 전체를 양으로 볼 게 아니라 나에게 댓글을 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또 자기네 계정에 팔로우 해달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선팔하고 갑니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어떤 분들은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 해야 된다고 하세요. 하라고 하시죠.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다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 생각해요. 알고리즘은 좋아할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이 계정을 사업으로 정말 연결할 거라면, 저 같은 경우 자녀교육 그 계정을 자녀교육 플랫폼으로 연결할 건데,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게 중요하냐, 저는 그거는 인간적으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숫자로 양으로만 생각하면요. 그보다는 훨씬 더 정말 진솔하게까지 깊이까지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정 소수의 관계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거냐가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DM으로도 대화하다가 서로 전화번호 교환해서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줌으로도 화상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하고 상관없이 그런 다른 플랫폼, 네이버 밴드, 줌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죠.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브랜드를 제대로 빌드업 해나간다 했을 때는 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팔로워를 사는 거, 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거, 아까 이제 물어보셨죠. 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예, 설명드렸죠. 예, 앱을 이용해 관리하는 건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도 내 팔로워 숫자가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야 되니까 팔로워를 좀 사서라도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부에서 마크 주커버그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현재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생겨난 플랫폼들, 그런 플랫폼들은 놔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막 활성화가 일어난다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그런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넘었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팔로우를 사가지고 갑자기 팔로우 숫자가 늘어난다? 그거 알고리즘이 모를까요?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찍히는 거예요. 그런 계정을 끌어올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앱을 이용해 관리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이 휴대폰 하나에 그 계정을 5개 정도 운영할 수가 있죠. 이게 계정을 이 스마트폰이 기억하게 하도록 하고 계정을 지워놓잖아요. 그러면 한 스마트폰에 제가 22개를 다 넣어봤어요. 22개를 스마트폰 하나로 관리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알게 된 게, 이 알고리즘은 계정 베이스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스마트폰 베이스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스마트폰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와 한 스마트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계정 베이스도 있고 스마트폰 베이스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스마트폰 상에서 여러 개의 계정을 깔아놓고 펌핑을 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얘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진정성 있게 운영하는 그런 유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놓고, 뭐 PC로도 하나 놓고, 뭐 이제 아이패드로도 하나 놓고, 그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로 관리를 해보니까 그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여기에 와서 여기에 있는 PC로 제 앱에 로그인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 휴대폰으로 날라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에서 너한테 지금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 라고 이제 비밀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죠.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최근에 생긴 거예요. 뭐냐라는 거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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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뭐냐는 거죠.
너 지금 다른 데 앱 이용해 관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제가 여기서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저를 지금 조금은 의심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계정에 제가 따로따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 지금 그래도 알고리즘한테 제가 점수를 굉장히 많이 따놓은 고릴라 아재로 제가 접속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이후에 어떤 이렇게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뭔가 의심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더 예의주시하게 되겠죠. 제가 프로그래머라면 그런 식으로 물 관리를 할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실리콘밸리의 그런 개발자들이 모여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팔로워를 사는 것, 앱을 이용해 관리하는 것, 그것은 정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해시태그는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이 해시태그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해시태그가 30개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30개를 전부 다 달아본 적도 있고요. 해시태그를 아예 안 달아본 적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게 해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해시태그를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로 좀 적당히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 북리뷰 계정을 보자면 뭐 북스타그램, 뭐 책스타그램, 북그램, 뭐 책그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해시태그를 달아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해시태그를 눌러서 들어가시나요? 누군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의상 관련된 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뭐 패션, 뭐 아니면 뭐 여성 의류 이런 식으로 쳐서 검색창에 쳐서 들어가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얘기 나눠본 분들 중에 나와 동종업계 계정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거 찾아보려고 해시태그 검색을 하는 분들은 많이 얘기 들어봤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은 그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검색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다는 행위는 저는 알고리즘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알고리즘한테 나 이거에 관련된 그런 쪽에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너 이쪽에 인기 게시물에 날 좀 올려줘라고 우리가 어필을 하는 거죠. 알고리즘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해시태그를 얼마나 달았냐보다 결국 어떤 유저들하고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냐는 걸 보는 거죠. 이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B라는 사람이 주로 들어가는 계정들, 많이 머무르는 계정들, 또 이 A라는 사람이 많이 머무르는 계정들에 어떤 교집합이 있냐라는 거죠. 그 교집합을 이제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그걸 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얼마나 확실하게 어떤 공통된 의식을 갖고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있느냐가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이 해시태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달아야 하나요? 어떻게 달든 상관없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를 달 때 너무 해시태그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해시태그는 좀 재미있게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러분만의 어떤 브랜딩, 우리 회사의 어떤 컨셉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손이 많이 가는 남자라는 얘기를 아내한테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언스쿨링 패밀리에 그 글을 올릴 때 그 손이 많이 가는 남자라는 거를 좀 고정적으로 많이 올리는 편이에요. 그게 재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거를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기본적으로 언스쿨링이라는 한글로 언스쿨링이라는 그 해시태그는 들어가 보면은 그 전체 계정 중에 저희 게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언스쿨링이라는 대안학습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향후 이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해외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점유를 하는 거죠. 그런 의도성을 갖고서 단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생각해 보면서 해시태그를 다셔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해시태그로 어필을 하는 것보단
특정 소수의 팬덤, 특정 소수의 인친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Q&A만 해도 일단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에서는 최대한 피해서, 그건 여러분들이 뭐 오늘이라도 바로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보는 그 드로우 앤드류라는 그런 유튜버, 드로우 앤드류, 예, 그런 유튜버들 보면은 되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도 성향 자체가 이 브랜드 컨설팅, 이 브랜드 마케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 인플루언서면서 인스타그램 활용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런 그 기준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저는 이제 그분 거를 많이 보는데 또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기본적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보셔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최대한 피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SNS를 통한 미래 전략,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래 전략, 브랜드 전략 이런 것들을 쭉 녹여가지고 강연을 진행했는데요. 1부에서 말씀드린 거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2부에서 말씀드린 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속성이죠. 그리고 3부에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식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갖고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결국 이 확장성에 대한 고민을 해서 이 계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정성, 지속성이 있어야 확장성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깊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모델로 확장하는 것이 좋을지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좀 이제 스타트업을 할 때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와 나 혼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걸로 뭐 부모님 찬스든 주변 지인 찬스든 아니면 아이디어가 너무 끝내줘가지고 어떤 VC들한테 초기 투자를 받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례처럼 여러분이 실질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 철학, 인생 철학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가 있느냐가 결국은 이 진정성, 지속성, 확장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있는데요. 저는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진정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해요. 갑자기 이 인스타그램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사랑 얘기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과거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브랜드들, 최근 추락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건 전부 다 아이디어도 뛰어나요. 재주도 뛰어나요. 뭐 실행력, 뭐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역량들이 전부 뛰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무너졌을까?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품으로 생각한 거죠. 그냥 내 돈을 벌게 해주는 그냥 유닛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을 고백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이 사회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확장되게 돼요. 생각 자체가. 그런 만남들이, 그런 관계들이 넓어진다면 그 생각이 좀 더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정을 볼 때 이제 오늘 제가 제일 아쉬운 건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계정을 저한테 미리 다 알려주시고 제가 그 계정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주최 측 통해서든지 질문에다가 계정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계정을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런 계정을 볼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냐면 이분이 이 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를 보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의 개인이 또는 이 기업이 이 사회에다가 어떤 진정성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무브먼트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냐는 거죠. 어떤 것을 위해서 사명을 싣고 있냐라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찌 보면 장황하게 이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네, 3시간짜리였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약속한 시간에서 좀 2분이 넘어버렸는데 그런데도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 상담하면서 진짜 5차례, 10차례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을 함축해서 얘기하다 보니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3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주최 측 통해서 저희가 또 좀 더 AS도 해드리고 저희가 또 나중에 유튜브를 하게 되면 더 내용을 잘 추려서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이나 지나서 여기서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